대체 왜 어떤 물건은 우리 곁에서 복을 밀어내고 또 어떤 건 제 운을 통째로 앗아갈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참 보이지 않는 기운의 문제인데요.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는 바로 이 물건에 깃든 그 보이지 않는 힘과 운명의 비밀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무심코 집안에 들인 작은 물건 하나, 혹은 오래도록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낡은 물건 하나가요. 집안의 기운은 물론이고, 여러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다 보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네.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공간을 둘러싼 그 사물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물건 하나 때문에 운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평소에 그냥 편리함이나 보기 좋음 이런 것만 생각했지 물건 자체에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이 물건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사실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쌓아둔 물건들이 꽤 있는데 어떤 것부터 좀 살펴봐야 할지 벌써부터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네요. 풍수에서는 이 에너지를 기운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을 흐르는 생명력이나 에너지 같은 건데요. 네네. 이 기운이 맑고 원활하게 흘러야 좋은 운이 깃드는데 어떤 물건들은 이 흐름을 막거나 좀 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집안에서 좀 서둘러 내보내야 할 것들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가장 먼저는 건강과 직결되지만 기한이 지나거나 더는 필요 없게 된 약들입니다. 약이요. 맞아요. 저도 특히 환절기 지나고 나면 감기약 같은 게 꼭 남더라고요. 그냥 서랍에 넣어두곤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한때 우리 건강 회복을 도왔지만 이제 제 역할을 다한 그 약 기운은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정체된 좀 탁한 기운으로 변해서 공간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약국 같은 데 통해서 안전하게 분리수거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싱크대에 그냥 버리는 건 환경에도 안 좋잖아요. 작은 실천이지만 건강운하고 집안의 맑은 기운 모두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약부터 정리해야겠네요. 다음으로 생기를 잃어버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한때 집안을 화사하게 밝혔지만 이제는 시들어버린 꽃, 혹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말라버린 식물들이 대표적이죠. 네. 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만 뽀얗게 쌓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생명력이 순환하지 않는 말 그대로 죽은 기운을 품게 돼요. 죽은 기운요? 네, 활기찬 에너지가 돌아야 할 공간에 이런 물건이 많으면 집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죽은 기운을 품는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예뻐서 사뒀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장식품이나 언젠가 입겠지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옷들도 그런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게 사람 손길하고 관심 속에서 제 가치를 발휘하고 생명력을 얻거든요. 네.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은 그 자체로 기운의 정체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망가지거나 어딘가 훼손된 인형입니다. 인형이요? 네. 예로부터 인형은 사람 형상을 닮아서요, 특별한 기운을 담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깨지거나 망가졌다면 긍정적인 기운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조금 아깝더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요, 아이가 정말 아끼던 애착 인형인데 세월이 흘러서 조금 낡거나 닳았다면요. 그런 경우에도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좀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인형을 보았을 때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이 먼저 떠오른다면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어딘가 망가진 모습이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거나 왠지 모를 찜찜함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추억과 이별할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물건이든 지나치게 오래 방치되거나 망가진 상태로 두는 것은 기운의 흐름에 좋지 않다는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거나 이가 나간 물건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칼이나 가위처럼 본래 용도가 날카로운 건 잘 관리하면 되지만요. 문제되는 건 깨진 그릇이나 컵 같은 것들이에요. 아, 맞아요. 원래 둥글고 원만했던 형태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생기면 그 자체가 풍수적으로 충돌과 갈등의 살기를 한다고 봅니다. 살기요. 네, 이런 물건은 발견 즉시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깨진 그릇은 바로 버려야겠네요. 생각보다 일상 속에 주의할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유품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고인을 추억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을 무겁게 누를 수 있어요. 네. 특히 고인께서 생전에 아끼셨던 물건에는 그분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꼭 간직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중히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 다만 생전에 직접 물려주신 것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으니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원래 쌍으로 존재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없어지거나 망가져서 짝을 잃은 상태라면 남은 하나도 온전한 기운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 짝 맞는 거 중요하죠. 네, 불안전함은 불안정한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으니 아깝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지배드린 물건인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같거나 볼 때마다 마음이 영 불편한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네. 물건의 가격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시간의 가치가 훨씬 소중합니다.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와, 말씀을 듣고 보니 버린다는 행위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걸 넘어서 저의 운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네요. 당장 집에 돌아가서 찬찬히 둘러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낡고 부정적인 것을 비워내야 새로운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법이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나의 소중한 복이 담겨 있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아요. 이것들은 나의 운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해 오랜 시간 길러온 식물입니다. 네, 식물이요. 저는 가끔 제가 키우던 화분을 지인에게 좋은 의미로 선물하기도 했는데 그게 제 복을 나눠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애정을 쏟아 마치 반려동물처럼 기른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의 기운을 나누며 함께 성장한 생명체와 같아요. 그런 식물을 남에게 주는 것은 비유하자면 나의 기운, 나의 복록 일부를 떼어주는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물론 작은 씨앗을 나누거나 잠시 맡기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기운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네요. 둘째는 지갑. 그중에서도 특히 나에게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고 느껴지는 지갑입니다. 지갑이요? 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도구가 아니라 재물운을 담는 그릇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흔히 지갑 수명을 3년 정도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풍수에서는 정해진 수명이 없어요. 아, 그래요? 나에게 좋은 기운, 즉 재물을 불러오는 듯한 지갑은 낡았더라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면 함부로 버리거나 남에게 주기보다는 깨끗한 천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 같은 데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이런 복덩이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곧 나의 재물운을 넘겨주는 것과 같으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돈을 잘 벌게 해준 지갑은 정말 보물처럼 아껴야겠군요. 그럼 혹시 주변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을 돕고 싶다면 그 지갑을 주기보다는 제가 그 지갑 덕분에 번 돈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거나 기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현명한 생각입니다. 재물은 나누는 것이 미덕이지만 재물운의 근원 자체를 넘겨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네, 베풀고 싶다면 그 결과물인 돈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복을 더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면서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았던 집입니다. 집이요. 네, 어떤 집에 이사 온 후로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기쁜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면 그 집터의 기운이 여러분과 아주 잘 맞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집터의 기운, 정말 중요하다고 막연히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과 연결된다니 새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를 결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군요. 혹시 직접 경험하신 바가 있으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저 역시 아주 좋은 기운이 흐르던 집에서 머물며 여러 가지로 크게 번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후 한동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을 집터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의 기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깊이 느꼈죠. 그렇군요. 그러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집은 가능한 한 오래 지키는 것이 나의 운을 길게 이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까지 해주시니 더욱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좋은 기운을 주는 공간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운을 좋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실천은 바로 꾸준한 청소와 정리입니다. 네, 청소와 정리. 앞서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지만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물건을 치우는 것을 넘어서서 공간 전체의 기운을 맑고 활기차게 다스리는 행위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입지 않는 묵은 옷들로 가득 찬 옷장을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 옷들은 정체된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아, 의식이군요. 또한 평소 눈에 잘 띄지 않아 소홀하기 쉬운 곳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창틀 같은 곳은 외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인데 이곳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다면 바깥의 탁한 기운까지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청결은 곧 운과 직결됩니다. 어둡고 습하며 더러운 곳에는 자연스레 좋지 않은 음호의 기운이 머물기 쉽습니다. 이런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 운을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낡고 음침하며 거미줄 쳐진 곳에는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곤 하잖아요. 그게 그냥 극적인 장치만은 아니었군요. 소파 밑이나 가구 뒷면, 창틀 구석, 생각만 해도 왠지 찜찜했는데 당장 청소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하하, 그런 공간들이 바로 기운이 정체되고 음습해지기 쉬운 곳들이지요. 철진한 잡지나 신문더미,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생기를 잃은 화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더 이상 생명력이나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 살아있는 양, 즉 사람의 활기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 전체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와. 이것이 바로 공간에 좋은 에너지를 채우고 그 힘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풍수의 근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단순히 위생관리를 넘어 집안 전체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운을 부르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였다니 정말 오늘부터는 청소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공간을 맑게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은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구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예로부터 정화의 힘이 강하다고 알려진 맑고 투명한 백수정 원석 같은 거요. 집안의 중심이나 기운이 좀 막히기 쉬운 곳에 놓아두면 공간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백수정이요. 또는 정기적으로 백단향이나 쑥처럼 공간을 정화하는 좋은 향을 피우는 것도 막혀있던 기운을 소통시키고 맑고 신선한 에너지가 순환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그런 맑은 수정이나 좋은 향으로 마무리한다면 정말 집안의 기운을 완벽하게 새롭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장식을 넘어 기운을 다스리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도 꼭 한번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네,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유독 버리기가 어려웠던 물건 혹은 반대로 어떤 물건을 정리한 후에 신기하게도 좋은 변화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궁금하네요. 그런 생생한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살짝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지혜가 세상을 더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풍수학당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더욱 편안하고 깊이 있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따뜻한 공간이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더불어 저희 풍수학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잊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주변의 물건을 정성껏 다스리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의 운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네. 낡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맑고 좋은 기운을 채워나가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풍수학당에서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과 통찰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즐겁게 실천하셔서 머무시는 공간마다 늘 복되고 좋은 기운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지갑을 조금씩 얇아지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집안에 숨겨진 재물운의 방해꾼에 대해 깊이 파헤쳐볼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어머, 재물운의 방해꾼요? 네, 당신의 부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